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애플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 컬러 트렌드는 퍼플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2의 새로운 색상으로 퍼플 컬러를 공개했습니다. 자, 선주문은 북미의 경우 오늘부터 진행되고요. 배송 시작은 4월 30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애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가격은 아이폰 12 미니는 95만원부터, 아이폰 12는 109만원부터입니다. 자, 퍼플 컬러는 국내 공홈에서는 23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요. 배송은 4월 30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스마트 태그 시장에 애플도 뛰어듭니다. 오늘 애플은 에어태그를 공개했습니다. 지름 31.9mm, 두께 8mm에 무게 11g으로 작은 동전처럼 생긴 애플 에어태그는 블루투스와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애플의 Find My 네트워크에 에어태그가 합류하게 된 건데요. 에어팟을 페어링하듯이 아이폰에 에어태그를 가깝게 가져가기만 하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별칭을 입력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발표한 영상을 보면 우선 블루투스를 사용해 에어태그를 인식하고 소리가 발생하게 한다든지 해서 가깝게 다가가면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통해 정확한 에어태그의 위치를 인식해 아이폰에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에어태그가 블루투스 범위 밖에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Find My 네트워크를 통해 에어태그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어태그를 Find My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할 경우 에어태그의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위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한 개에 $29, 그리고 4개를 한 세트로 한 경우 $99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개 39,000원, 그 다음 4개를 한 세트로 한 제품이 129,000원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구매 가능 일자가 확인되지가 않았고요. 각인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문구를 넣거나 기본 제공되는 이모티콘 등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은 애플 TV 4K를 공개했습니다. A12은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애플의 새로운 셋탑박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성이 애매해서 디테일하게 소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셋탑의 스펙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HDR 및 돌비 비전 이런 비디오를 지원하고요. 최대 60프레임 영상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해 TV 화면의 캘리브레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해서 화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시리 리모트가 추가되어 이전보다 좀 더 조작감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구성에 따라서 32GB 모델과 64GB 모델이 있는데요. 각각 $179와 $199, 그리고 시리 리모트의 경우는 별도 구입 시 $59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M1 칩이 적용된 새로운 아이맥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맥은 디자인에서부터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M1 칩이 적용되면서 두께가 11.5mm로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총 7가지 컬러 모델이 출시되고요. 1130만 픽셀, 500니트 밝기, 10억 컬러 이상을 지원하는 24인치 4480-2520 4.5K 해상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은 이전 세대 대비 새로운 아이맥은 저발열에 그만큼 팬 소음이 줄어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알아채기 힘들 만큼 조용하게 구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전 세대 21.5인치형 아이맥과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은 최대 85%가 빨라졌고요. 포토샵과 같은 특정 앱의 경우 GPU 성능은 최대 2배 이상 빨라지고 기존 가장 빠른 21.5인치형 아이맥보다도 최대 50% 빠른 그래픽 속도로 편집 내용을 렌더링하거나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의 경우도 4K 영상 또는 8K 영상을 하나 이상 스트림하면서 편집할 수가 있고 뉴럴 엔진을 활용하는 앱에서는 머신러닝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카메라 역시 뉴럴 엔진을 통한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활용해 노이즈 감소 및 향상된 자동 노출 및 화이트 밸런스 등을 통해 페이스타임 등을 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이폰에 적용된 이미지 프로세싱이 적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의 보강을 위해 저음부를 위한 두 쌍의 포스 캔슬링 우퍼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트위터가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6개의 스피커를 통해 더 명료한 저음과 맑은 중고음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돼서 해당 포맷 영상의 경우는 애트모스 포맷으로 오디오 출력을 지원하며 따라서 영화 감상에서 훨씬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출력 단자로는 2개의 썬더볼트 포트가 탑재되었으며 8코어 GPU 모델의 경우는 2개의 추가 USB-C 포트가 제공되고요. 무선 와이파이 6 외에도 전원 어댑터를 통해서 1GB 이더넷 포트가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데스크탑 구성이 가능해진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매직 마우스와 매직 키보드가 제공되고요. 8코어 GPU 모델부터는 터치 ID가 탑재된 매직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북미 기준 4월 30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요. 7코어 GPU 모델은 $1299부터 시작되고요.
8코어 GPU 모델은 1,4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애플 코리아 공홈 기준으로는 7코어 GPU 모델이 169만원, 8코어 GPU 모델은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94만원, 512GB 스토리지 모델이 221만원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영상을 통해서 애플은 M1 칩이 탑재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M1 칩을 탑재해 A12Z 바이오닉 칩보다 최대 50% 빠른 CPU 성능을, 8코어 GPU는 최대 40% 더 빠른 GPU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M1 칩이 탑재된 걸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향상되었죠. 그리고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일 겁니다. 애플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미니 LED 백라이트가 적용된 새로운 패널이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32, 2048 해상도의 1000니트 최대 전체 화면 밝기와 1600니트 피크 밝기를 가진 100만 대 1의 명암비도 지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썬더볼트 및 USB4를 지원하며 썬더볼트를 통해 10GB 이더넷을 지원하고요. 외부 스토리지 혹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도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카메라 부분에 변경이 있었고요.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통해 머신러닝을 통한 사용자 자동 추적도 지원을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4월 30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며 11인치형 아이패드 프로 와이파이 모델은 799달러, 5G 모델은 999달러이고요. 12.9인치형 아이패드 프로 와이파이 모델은 1099달러, 5G 모델은 1299달러입니다. 애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기준 11인치형 아이패드 프로는 99만 9천원부터 시작되고요. 12.9인치형 아이패드 프로는 137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건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애플 이벤트였습니다. 에어태그는 디자인이나 기능을 봤을 때 삼성의 스마트 태그와 자꾸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맥은 그냥 디자인에서 미쳤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판매 가격도 최근 PC 부품 가격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비싼데 라고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맥은 여전히 32GB 메모리 제품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16GB 모델까지는 구입할 수가 있지만 애플이 최적화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2GB 모델은 여전히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당분간 가장 핫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아이패드 프로는 일단 M1 칩을 탑재하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에 대해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단 M1으로 인해 스펙이나 사용성 그리고 이제는 썬더볼트 포트까지 탑재하고 있으니 서서히 맥북 에어 포지션이 상당히 이상해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이라는 장르적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해진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히 M1 칩을 내놓으며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소식과 제품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